김미출입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참 많이 힘드시죠? 근데 또 이 힘든 와중에 건설업체들은 더 힘든 것 같아요. 저 뭐 PF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재개발을 하려고 그 부지까지 다 마련해 놨는데 이게 사업이 안 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우울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지주들 입장에서도 또 우울해요. 그 선안의 계약서는 있는데 날짜는 다가오는 것 같은데 이거를 그 사람들 기다려주려니 또 그렇고 또 계약 파기하고 딴 데 팔려고 하니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그 법무법인 세영의 이정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정진 변호사입니다. 네. 그 재건축 전문가라 그러시던데 맞나요? 뭐 전문가라고 하긴 네. 좀 그렇고요. 아니, 우리 변호사의 소문에 그러길래 제가 제가 일을 많이 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재건축 관련된 일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예, 한 10년 정도 그렇다죠. 해왔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인사말에 드렸듯이 요즘 현장들이 이제 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주들은 불안한 거예요. 이거 계약서 적어주긴 적어줬는데 언제 돈을 줄 건지 아니면은 뭐 돈 안 주면 내가 또 딴 데라도 좀 다시 이걸 매도해도 되는가 싶어서 계약 파기할 수 있는가요? 어떤가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이미 체결한 시행사하고 이제 체결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대부분 돈도 안 이제 받았는데. 매매 계약을 네. 보면 이제 계약금 지급 시기가 보통 이제 통상적인 사업 부지 내 뭐 95% 이제 계약 완료 시 아니면 이제 사업 부지 내 뭐 100% 계약 완료 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또 이제 잔금의 경우에는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뭐 일주일 이내 아니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뭐 PF 기표 후라고 해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은 후에 지급한다. 네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언제인지 날짜가 구체적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게 사업이 진행이 되면 하나씩 되겠지만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게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계약 해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보통 시행사에서 주는 계약서에는 그런 계약 해지 사유가 없는 것이 태반입니다. 근데 네. 보통 계약서에는 그 뭐 기간 이런 거 적고 이런 거 잘 없잖아요. 그 시행사에서 제시하는 계약서 보면은. 그러면 그거는 그런 계약서 적으면 안 되는 거네요. 아닌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사실 이제 그 시행사하고 이제 체결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하고 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아파트나 주택 사고할 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하는 이제 매매 계약서하고 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시행사에서 통상적으로는 보통은 이제 시세보다는 네네. 조금 더 높은 금액에 자기가 이제 부동산 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매도인이 지주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높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요. 대신에 이제 시행사에서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건들은 이제 시행 사업을 이제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계약금이나 잔금 지급 시기에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약 해지가 어렵도록 조금 만드는 그런 점에서 일반적인 매매 계약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그러면 일반 이제 우리가 그냥 사인들까지, 그러니까 일반인들끼리 매매 계약서랑 그러면은 그 아까 시행사랑 적는 계약서에 딱 중요한 차이점은 뭐죠? 첫 번째는 이제 계약금하고 이제 매매 대금의 지급 기간입니다. 지급 기간 언제 지급할지.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사면은 보통은 이제 밖에서 하는 이제 일반적인 매매 계약은 뭐 계약 체결일 날 계약금 10%를 지급하고요. 보통은 이제 한 2달이나 3달 뒤에 잔금을 지급하고 이제 부동산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근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한 4개월 안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행사업 매매 계약은 이제 이 4개월이 아니라 마무리될 때까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근데 그러면 무작정 그 사업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면은 그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피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행사업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미 염두에 두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에 이제 시행사에서는 뭐 그러면 이제 이게 매도인의 입장에서 내가 이제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그럼 기다리는 대신에 매매 금액을
보통은 좀 더. 이제 시세보다 조금 더 높게 받는 뭐 조금이든지 아니면 그러면 훨씬 많이 받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그러면 이제 주로 시행사들이 와서 그 이제 이 계약서를 적을 때 보면은 네. 매매 계약서하고 토지 사용 승낙서를 네. 적어 달라 그러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뭐 계약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주주들한테. 네. 그런데 이게 적어줘도 상관은 없습니까, 그러면? 뭐 상관이 전혀 뭐 매도인 입장에서는 네.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니죠. 아, 그래요? 근데 이건 왜냐하면 내가 시행사에서 계약금도 안 받는데. 예. 예. 사실 이제 시행사에서는 이제 처음에 이게 그 부동산을 이제 매입을 할 때, 네.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이제 부동산 전체 잔금을 지불할 정도의 그 자금 여력이 처음부터 있고 이제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매매 계약을 많이 체결하고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네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이제 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출을 받기 전에는 이미 뭐 많은 계약이 필요하고, 네. 근데 대출을 이제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이제 대출이 진행이 되고 이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매매 계약 체결할 때 계약금을 이제 바로 지급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대금을 이제 높이 지불하는 걸로 이제 약간 타협을 보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받는 그 토지 사용 승낙서는 네. 뭐 어디 쓰려고 하는 거죠? 예, 그 시행사에서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구조를 보면 네. 이제 이 사업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 아파트를 뭐 몇 세대 몇 층을 지을 것인가. 네네. 네, 그러면 이제 건축 설계를 한 다음에 이 설계도서를 이제 구청이나 시청이 접수를 해서 건축 심의를 받습니다. 근데 건축 심의를 받을 때 이제 그 사업구역 내에 이제 토지 80% 지주들이, 이상의 네, 어느 정도 이상의 이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지 건축 심의 접수가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건축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먼저 네. 달라고 한 겁니다. 아, 그렇다지. 그럼 뭐 토지 사용 승낙서는 그냥 적어주면 되는 거네요. 거기는 뭐 다른 별날 내용이 있는 건 아닌 거죠. 뭐 사실 이제 시행사에서 토지 사용 네네. 승낙서를 받으면 네. 이제 이걸 건축 심의할 때 사용을 하고요. 네. 또 뭐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심의 통과를 하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 네, 재사용하는 거죠? 토지 사용 승낙서에 날짜가 기재하지 않고 자기들 네. 필요할 때 그거를 임의로 기재해서 아, 그래서 그러면은 토지 사용 승낙서 예. 적어줄 때 날짜는 반드시 제가 적어가 줘야 되네, 그죠? 아마 시행사에서는 이제 적지 그 마라 하고. 공란으로 한 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그런다. 이 사업구역 내에서 이제 이 집에서는 이제 계약을 체결했는데 네네. 또 어떤 집은 이제 또 계약 시간을 체결이 끄는. 몇 달 뒤, 또 네. 1년 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란을 비워둡니다. 그렇다죠. 그러면 이제 토지 사용 승낙서는 아까 날짜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럼 아까 매매 계약서 적을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점은 뭐 어떤 걸 주의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뭐 기본적으로는 네네. 이제 이 매매 계약의 특징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네네. 아까 이제 계약 기간 같은 경우는 네. 보통은 이제 구체적으로 날짜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네. 그러니까 사업 뭐 계약금은 이제 사업 사업 부진에 부진의 뭐 계약 95% 완료 시. 예, 95% 계약 완료 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네. 있어요. 그러면 기간이 좀 모호한 거네, 그죠?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네. 법률적으로는 네. 이제 불확정 기한이라고 합니다. 확정되지 않았다고 확정되지 해서. 않았는 거기 때문에. 예, 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 이 될는지 계약이 모르는 완료될지 거네요. 모르니까 네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러면 언제까지로 단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로 한다 이렇게 이제 기간을 약간 한정시키는 그러면 만약에 기간을 제가 계약금을 아까 여기 예. 사업 부진의 계약 완료 시 지급 요거 말고 네. 기간을 딱 정해가 놔놨는데 그 기간 안에 못 지키면은 제가 계약 파기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런 식으로 장치를 조금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건 뭐 그거 아주 중요한 팁인데. 예, 예, 제가 이제 노하우 이거 다 내놓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 때문에 제가 예, 그리고 사실 또 네네.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데 네네. 보통은 이제 시행사 매매 계약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네. 뭐 계약금 해지 조항이라고 해서 네네. 뭐 이제 매수인은 이제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네네. 보통 이제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시행사 매매 계약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그게 이제 왜냐하면 시행사에서는
네, 이 계약 자체의 안정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항상 언제든지 이 계약금 뭐 상대방이 이제 계약금을 배액 상환하고 이제 계약을 해지하면은 이제 사업에 이제 위험 리스크가 커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그또 시행사는 뺍니다. 고문 예. 변호사 있잖아요. 맞죠? 그 고문 뭐 있는 변호사들. 경우도 있는데 네네. 사실은 뭐 어, 대부분의 시행사에서 이제 계약서를 돌려쓰는데 이제 그 부분 다 그러면 빠집니다. 어떻게 보면 계약서 작성 시에 네, 그 지주들이 자기 혼자 정보로 적는 것보다는 네.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예, 그 네. 부분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혹시 저한테 자문 들어오면 제가 이 변호사님 추천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게 통상적으로 네. 저는 이제 뭐 대구 지역이나 네네. 부산 지역에서 이 재건축 사업 관련해서 네. 이제 많은 구역에서 이제 일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네. 그 하나 특징이 이제 그 먼저 지주가 이제 시행사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오면 이게 그 계약서의 이제 조항 자체를 추후에 이제 변경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아, 맞아요. 그런데 뭐든지 그- 계약 전에 예. 해야 되지. 맞아요. 계약서의 사항을 보면은 이제 계약금이 지급이 되지 않았지만 계약을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금 지급과 상관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이게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이 발생한 효력이 이제 계약서를 아주 해지하고 싶어도 해지할 계약서에 수가 보면 없다.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거의 없는 없다는 경우가 거죠. 태반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네네.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네네. 먼저 이제 상담을 받으면 자문을 받으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항들을 하나씩 이어줘야 되네요. 예, 그죠? 어떤 부분들을 조금 주의할 건지 대신 그럼 저 아- 합리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아, 예, 그래요? 예. 그럼 계약서 아까 작성 시에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또 계약서 작성 시에 또 변호사한테 자문을 좀 얻는 거 하고 예. 또 뭐 주의할 점 없습니까? 뭐 가장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계약서 작성 시에. 작성 시에는 네.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제일 네네. 핵심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네네. 부분. 그리고 이제 계약서가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네네. 그걸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예측 가능하면은 거기다 할 수 있는데 이 계약서 내용이 일반 계약서랑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서 일단 아는 것만 해도 좀 힘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시는 그렇네요. 그죠? 네. 그러면 그리고- 아까 네. 그 부동산 작성 시에 가격은 또 어떻게 정해야 되나요? 자기 네. 받을 금액을 많이 받으면 좋지만 어떻게 정하나요?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이게 정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정답이 이제 없어요? 가격을 이제 어떻게 근데 뭐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실 대부분 시행사들이 네네. 직접 이제 매매 그 토지를 이제 그 매매 계약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아니면 용역회사 토지 용역회사를 통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는 이제 이 전체 사업 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이제 매입 자금을 쓸 건지 전체 약간 예산을 정해놓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평당 얼마 정도 할 건지 기본적으로 전략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밖에 보는 이제 그 이전에 하기 전 매입 일반 자금을 하기 시세. 이전에 일반 시세. 시세보다는 좀 더 뭐 조금은 받겠네요. 더 잘 네. 주는 편이에요. 아, 네. 그래야지 이제 네네.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가 쉬우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려면 네네. 아까 건축 심의를 신청하려면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네네. 80%요? 예. 예, 또 통상적으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도 네. 80% 이상 이제 매매 계약 체결하면 가능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구청에서나 시청에서 95% 이상 계약을 체결하는 상태에서 접수하라고 그럼 합니다. 95%까지 다 되어야 되네요. 예, 사실은 이제 네. 95%란 거는 네네. 뭐 그런 법률상 요건이라기보다는 네네. 법률상으로는 이제 80% 이상인데 네네. 그 금융권에서 이제 대출 예, 이렇게 할 때? PF 대출이나 브릿지 네. 대출을 해줄 때 어, 보통 95% 아니면 100% 계약을 체결해야지 대출을 이제 승인을 해준다. 그래서 이제 시행사에서는 이제 계약 체결에 네네. 아주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데 통상적으로 초기에 계약하는 것보다는 조금 뒤에 계약하는 것이 좋다. 약간 더 이제 더 매매 받을 수. 대금을 조금을 네. 더 받을 수 있고요. 네네. 예. 그리고 그러면은 아까 기간 계약서 작성 시에는 기간 좀 상세하게 적고 그죠? 그다음 변호사 자문 좀 얻고 그다음에 네. 가격은 부동산 가격은 주변 눈치를 좀 잘 봐야 되네요. 예. 주변 눈치를 잘 뭐, 봐가 좀 높은 금액을 받도록 해야 되네, 그죠? 예, 그래서 시행사에서는 네. 이제 그렇게 소문이 다 나면 네네. 그 다음 이제 이 집하고 계약인데 다른 집을 계약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이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옆집보다는 조금 더 더 받고 받으라. 싶다. 맞아. 사람 욕심이 그래서 그렇죠. 통화 계약을 체결할 네, 네, 때는 네. 이제 조금 네. 이 계약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좀 비밀을 유지해달라. 또 그런 예, 조항이 그런 들어가 조항을 있죠. 예, 넣습니다. 뭐. 예, 그렇게 그러니까 합니다. 뭐 제가 예. 얼마 받았다고 또 옆집에 떠들고 이러면 안 되네요. 그죠? 예, 뭐 아름아름 하기도 하는데요. 예, 예, 예. 그게 조금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오늘 그 세영의 그 이정진 변호사님 이야기 잘 들으셨죠? 그 계약서 적기 전에 그 변호사나 아니면은 뭐 또 그런 재건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한테 정확하게 자문을 듣고 계약서를 적으셔야 되지, 계약서를 다 적고 나서 나중에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면은 이 이제 재건축 그 계약은 일반 계약서랑 다르니까 파기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반드시 좀 자문을 들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